我が輩は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10、10、あなた、もう7時ですよ。또ふすま 越しに 사위꾼가 声をかけた. 여보, 벌써 7시예요. 하고 맹장지문 너머로 안주인이 말을 걸었다. 슈징와 매가 覚めているのだか 寝ているのだか 무고무끼니 낫다길이 헨지모시나이. 주인은 눈을 떴는지 자고 있는지 저쪽을 향해 누운 채 대답도 하지 않는다. 헨지요 시나이노와 この男の癖である。ぜひなんとか口を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うんと言う。このうんも容易なことでは出てこない。대답하지 않는 것은 이 남자의 버릇이다. 꼭 어떻게든 말을 해야 할 때는 응이라고 말한다. 이 응도 쉽게는 나오지 않는다. 人間も返事がうるさくなるくらい無性になるとどことなく趣があるが、こんな人に限って女に好かれた試しがない。 인간도 대답하기 귀찮을 정도로 게을러지면 어딘지 모르게 멋이 있지만 이런 사람에 한해 여자가 좋아한 적이 없다. 現在連れそう細工んですらあまり珍重しておらんようだからその他は押して知るべしと言っても大した間違いはなかろう。 현재 부부가 된 아내조차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으니 그 외에 미루어 알만하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親兄弟に見放され、赤の他人の形成に可愛がられようはずがない。とある以上は、再婚にさえもてない主人が世間一般の淑女に気に入るはずがない。 부모 형제가 포기하고 생판남인 미녀가 예뻐할 리가 없다라는 노래가 있는 이상은 아내에게조차 인기가 없는 주인이 세상 일반 숙녀 마음에 들 리가 없다. 何も異性間に婦人防な主人をこの際ことさらに暴露する必要もないのだが 별로 이성간에 인망이 없는 주인을 차제에 새삼스레 폭로할 필요도 없으나 本人において存外な考え違いをして、全く年回りのせいで細君に好かれないのだなどと理屈をつけていると、본인이 뜻밖의 착각을 해서 사실은 나이든 탓에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둥 핑계를 대고 있으면 미혹의 근원이니 자각에 일조할 수 있을까 하고 친절한 마음에서 좀 덧붙일 뿐이다. 言いつけられた時刻に時刻が来たと注意しても先方がその注意を無にする以上は向こうを向いて運さえ発せざる以上は 분부받은 시각에 시각이 됐다고 주의해도 상대방이 그 주의를 저버리는 이상은 저쪽을 향해 누운 채 응조차 말하지 않는 이상은 その曲は夫にあって妻にあらずと論定したる細君は遅くなっても知りませんよという姿勢でほうきと畑を担いで書斎の方へ行ってしまった。 그 잘못은 남편에게 있지 아내에게는 없다고 논정한 안주인은 늦어도 몰라요 라는 자세로 빗자루와 먼지떨이를 메고 서재 쪽으로 가버렸다. やがてパタパタ書斎中を叩き散らす音がするのは例によって例のごとき掃除を始めたのである。 이윽고 탁탁 온 서재 안을 내리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여느 때처럼 여느 때 같은 청소를 시작한 것이다. 一体掃除の目的は運動のためか遊戯のためかそうじの役目を帯びぬ我が輩の感知するところでないから知らん顔していれば差し支えないようなものの 도대체 청소의 목적은 운동을 위함인지 유희를 위함인지 청소의 책임이 없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지장이 없겠으나 ここの細君の掃除法のごときに至ってはすこぶる無意義の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
이곳 안주인의 청소법 같은 거에 이르러서는 매우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何が無意義であるかというと、この細君は単に掃除のために掃除をしているからである。 무엇이 무의미한가 하면 이 안주인은 단지 청소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畑を一通り障子へかけて、ほうきを一応畳の上へ滑らせる。 먼지떨이로 한 차례 장지문을 털고 빗자루를 일단 다다미 위로 미끄러뜨린다. それで掃除は完成したものと解釈している。掃除の原因及び結果に至っては微塵の責任だに背負っておらん。 그걸로 청소는 완성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소의 원인 및 결과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책임조차 지고 있지 않다. 春がゆえに、きれいなところは毎日きれいだが、ゴミのあるところ、ほこりの積もっているところはいつでもゴミが溜まってほこりが積もっている。 그런 고로 깨끗한 곳은 매일 깨끗하지만 쓰레기가 있는 곳, 먼지가 쌓인 곳은 언제나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쌓여 있다. 国策の起用という故事もあることだから、これでもやらんよりはましかもしれない。 고사희양이라는 고사도 있으니 이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しかし、やっても別段主人のためにはならない。ならないところを毎日毎日ご苦労にもやるところが사이君の偉いところである。 하지만 해도 별반 주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것을 매일매일 고생스럽게 하는 점이 안주인의 훌륭한 점이다. サイ君と掃除とは多年の習慣で、機械的の連想を形作って癌として結びつけら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안주인과 청소란 다년간의 습관으로 기계적 연상을 형성하여 완강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掃除の実に至っては、サイ君が未だ生まれざる以前のごとく、畑とほうきが発明せられざる昔のごとく、業も上がっておらん。 청소의 내실에 이르러서는 안주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전처럼, 먼지떨이와 빗자루가 발명되지 않은 옛날처럼 조금도 거론되지 않는다. 思うに、この両者の関係は、形式論理学の命題における明示のごとく、その内容の遺憾にかかわらず結合せられたものであろう。 생각건대 이 양자의 관계는 형식 논리학의 명제에서의 명사처럼 그 내용 여하에 상관없이 결합한 것이겠지. 我が輩は主人と違って元来が早起きの方だから、この時すでに空腹になって参った。 나는 주인과 달리 원래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이때 이미 배가 고파 난처했다. 到底うちの者さえ善に向かわぬ先から猫の身分をもって朝飯にありつけるわけのものではないが、 도저히 집 식구조차 밥상을 받기도 전부터 고양이의 신분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そこが猫の朝ましさで、もしや煙の立った汁の匂いがアワビ貝の中からうまそうに立ち上がっておりはすまいかと思うと、じっとしていられなくなった。 그게 고양이의 천박함이어서 혹시나 김이 나는 국 냄새가 전복 껍데기로 된 내 밥그릇 안에서 맛있게 피어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儚いことを儚いと知りながら頼みにするときは、ただその頼みだけを頭の中に描いて、動かずに落ち着いている方が得策であるが、 덧없는 것을 덧없다고 알면서 믿을 때는 그저 그 믿음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움직이지 않고 침착하게 있는 편이 상책이지만, さて、そうはゆかぬもので、心の願いと実際が合うか合わぬかぜひとも試験してみたくなる。 그런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마음의 바람과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시험해보고 싶어진다. 試験してみれば必ず失望するに決まっていることですら、
最後の失望を自ら事実の上に受け取るまでは承知できんものである。 시험해보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조차 마지막 실망을 스스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못한다. 我が輩はたまらなくなって台所へ這い出した。まず、へっついの陰にあるアワビ貝の中を覗いてみると、暗にたがわず、나는 참을 수 없어서 부엌으로 기어나갔다. 먼저 부뚜막 뒤에 있는 전복 껍데기 속을 들여다보니 생각과 다름없이 夕べ舐め尽くしたまま激然として怪しき光が引き窓を盛る初秋の日陰に輝いている。 어젯밤 다 핥아먹은 그대로 적막하니 수상한 빛이 미닫이 창을 새어나오는 초가을 햇빛에 빛나고 있다. おさんはすでに炊きたての飯をお鉢に移して、今や七輪にかけた鍋の中をかき混ぜつつある。 오사는 이미 갓 지은 밥을 밥통에 옮기고 이제는 풍로에 얹은 냄비 속을 휘젓고 있다. 釜の周囲には湧き上がって流れ出した米の汁がカサカサに幾筋となくこびりついて、あるものは吉野紙を貼り付けたごとくに見える。 가마솥 주위에는 끓어올라 흘러나온 쌀국물이 수도 없이 달라붙어 어떤 건 얇은 종이를 붙인 것처럼 보인다. もう飯も汁もできているのだから食わせても良さそうなものだと思った。 이제 밥도 국도 다 됐으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こんな時に遠慮するのはつまらない話だ。 よしんば自分の望み通りにならなくたってもともとで損はいかないのだから。 이럴 때 사양하는 것은 시시한 이야기다. 설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본전이라 손해는 아니니. 思い切って朝飯の催促をしてやろう。いくら居候の身分だってひもじいに変わりはない。 과감히 아침밥 대축을 해주자. 아무리 얹혀 사는 신분이라도 배고픈 건 다를 바 없다. 또 강가에 사담했다 왕아하이와 냐, 냐, 또 아마에르고덕쿠, 웃다우릉하고덕쿠, 아르이아마따 엔주릉하고덕쿠 나이tem이다. 오상와 있고 가에르미르 계시기가 나이.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야옹, 야옹 하고 응석 부리듯 호소하듯 혹은 또 원망하듯 울어보았다. 오사는 도무지 돌아볼 조짐이 없다. 生まれついての高くだから人情に疎いのは遠から承知の上だが、そこをうまく泣き立てて同情を起こさせるのがこっちの手際である。 타고난 다각형이니 인정을 모르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나 그럴 때 울음을 잘 터뜨려 동정을 일으키는 것이 이쪽 솜씨다. 今度はにゃんおにゃんおとやってみた。その鳴き声は我ながら悲壮の恩を帯びて天外の勇士をして断腸の思い嵐むるに足ると信ずる。 이번에는 야오 야오 해봤다. 그 울음소리는 내가 생각해도 비장한 소리를 띠어 천혜의 나그네가 단장의 마음이 생길만 하다고 믿는다. おさんは天として顧みない。この女はズンボなのかもしれない。 오사는 태어나여 돌아보지 않는다. 이 여자는 귀가 안 들리는 건지도 모른다. ズンボでは下女が務まるわけがないが、ことによると猫の声だけにはズンボなのだろう。 귀가 안 들려서는 하녀로 일할 수 없는데 어쩌면 고양이 소리에만 귀가 안 들리는 거겠지. 世の中には色盲というのがあって、当人は完全な視力を備えているつもりでも、医者から言わせると片場だそうだが、このおさんは聖盲なのだろう。 세상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서 당사자는 완전한 시력을 갖추고 있다 여겨도 의사 말에 의하면 신체장애라고 하는데 이 오사는 성맹일 것이다. 色盲だって片輪に違いない。片輪のくせに이안이 오후나ものだ。 성맹도 신체장애인 건 틀림없다.
신체장애인 주제에 참 거만도 하다. 夜中などでも、いくらこっちが用があるから開けてくれろと言っても、決して開けてくれたことがない。 밤중 같은 때도 아무리 이쪽이 볼 일이 있으니 열어달라고 해도 결코 열어준 적이 없다. たまに出してくれたと思うと、今度はどうしても入れてくれない。 어쩌다가 내보내줬나 하면 이번에는 아무리 해도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夏だって夜露は毒だ。 이왕이야 시몬이 올 때 오야 돼.軒下に立ち明かして日の出を待つのはどんなに辛いか到底想像ができるものではない。 여름이라도 밤이 슬은 독이다. 하물며 서리가 내려서야. 처마 밑에 서서 밤새며 해돋이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この間、締め出しを食った時などは、野良犬の襲撃を被って、すでに危うく見えたところを、ようやくのことで物置の屋根へ駆け上がって、週や震え続けたことさえある。 요전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는 들개의 습격을 받아 이미 위험한 지경인 걸 간신히 헛간 지붕으로 뛰어올라 밤새도록 계속 떤 적조차 있다. これらは皆、お産の不妊状から敗退した不都合である。 이것들은 모두 오산의 몰인정에서 잉태된 불편함이다. こんなものを相手にして泣いてみせたって官能のあるはずはないのだが、 이런 걸 상대로 울어보인들 감흥이 있을 리가 없겠으나, そこがひもじい時の神頼み。品の盗みに恋の踏みというくらいだから大抵のことならやる気になる。 그래도 배고플 때의 신찾기, 궁하면 도둑질이고 사랑의 번민 끝에 글을 쓴다고 할 정도이니 웬만한 일이라면 의욕이 생긴다. 냐고, 냐고 또 산도메니와 주의を喚起するためにことさらに複雑なる泣き方をしてみた。 야공, 야공 하고 세 번째는 주의를 환기하려고 더욱 복잡한 울음소리를 내보았다. 自分ではベートーベンのシンフォニーにも劣らざる微妙な音と確信しているのだが、お産には何らの影響も生じないようだ。 나로서는 베토벤의 심포니 못지않은 미묘한 소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나 오산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생기지 않는 모양이다. お産は突然膝をついて、揚げ板を一枚跳ねのけて、中から片墨の四寸ばかり長いのを一本つかみ出した。 오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마루판 뚜껑을 하나 걷어내 안에서 참수 4치 정도 긴 걸 한 개 집어냈다. それからその長いやつを七輪の角でポンポンと叩いたら、長いのが3つほどに砕けて、金は炭の粉で真っ黒くなった。 그리고 그 긴 것을 풍로 모서리에 탁탁 두드렸더니 긴 게 3개 정도로 부서져서 부근은 숟가루로 새까매졌다. 쇼쇼와 시루노 나카에も入ったらしい。 お産はそんなことに頓着する女ではない。 약간은 국 속으로도 들어간 것 같다. 오산은 그런 일에 신경 쓸 여자가 아니다. 直ちに砕けたる3個の炭を鍋の尻から七輪の中へ押し込んだ。到底我が輩のシンフォニーには耳を傾けそうにもない。 즉시 부서진 숯 3개를 냄비 밑에서 풍로 속으로 밀어넣었다. 도저히 나의 심포니에는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다. 仕方がないから焦然と茶の間の方へ引き返そうとして風呂場の横を通り過ぎると、ここは今女の子が3人で顔を洗ってる最中でなかなか繁盛している。 어쩔 수 없어서 맥없이 거실 쪽으로 되돌아가려고 목욕탕 옆을 지나자 여기는 지금 여자의 셋이서 한창 세수하는 중으로 제법 번창하고 있다. 顔を洗うといったところで上の2人が幼稚園の生徒で、
3番目は姉の尻についてさえゆかれないくらい小さいのだから、正式に顔が洗えて器用にお化粧ができるはずがない。 세수한다고 해도 위에 2명이 유치원생이고 셋째는 언니 엉덩이를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작으니 정식으로 세수를 하고 능숙하게 화장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一番小さいのがバケツの中から濡れ雑巾を引きずり出してしきりに顔中なって回している。 가장 작은 아이가 양동이 속에서 젖은 걸레를 끄집어내어 연신 얼굴을 문지르고 있다. 雑巾で顔を洗うのは定めし心持ちが悪かろうけれども、自信が緩たびに、おもちろいわという子だから、このくらいのことはあっても驚くに足らん。 걸레로 세수하는 건 분명 기분이 나쁘겠지만 지진이 흔들릴 때마다 재밌어? 라고 하는 아이니까 이 정도의 일은 있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ことによると、ヤギ 독생군열이 사토っている かもしれない. 어쩌면 약이 독생군보다 득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さすがに長女は長女だけに、姉をもって自ら任じているから、うがい茶碗をカラカラカンと放り出して、坊やちゃん、それは雑巾よ、と雑巾を取りにかかる。 역시 맏딸은 맏딸인 만큼 언니를 자임하고 있으니 양치 그릇을 대그락 내팽개치고 아가야, 그건 걸레야 라며 걸레를 뺏으려 한다. 모야ちゃんもなかなか自信家だから容易に姉の言うことなんか聞きそうにしない。やあよ、バブと言いながら雑巾を引っ張り返した。 아가도 꽤 자신감이 있어서 쉽게 언니 말 같은 거 들을 것 같지 않다. 싫어, 바브 라면서 걸레를 되잡아 끌었다. このバブなる語はいかなる意義でいかなる語源を有しているか誰も知ってるものがない。 이 바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ただ、この坊やちゃんが癇癪を起こしたときに折々ご使用になるばかりだ。 다만 이 아가가 짜증이 났을 때 종종 사용하실 뿐이다. 雑巾はこの時姉の手と坊やちゃんの手で左右に引っ張られるから水を含んだ真ん中からポタポタ雫が垂れて容赦なく坊やの足にかかる。 걸레는 이때 언니 손과 아가 손이 좌우로 당기니 물을 머금은 한가운데서 뚝뚝 물방울이 떨어져 사정없이 아가 발을 적신다. 足だけなら我慢するが、膝のあたりがしたたか濡れる。 坊やはこれでも元禄を着ているのである。 발뿐이라면 참겠는데 무릎 언저리가 흠뻑 젖는다. 아가는 이래 봬도 겐로크를 입고 있다. 元禄とは何のことだとだんだん聞いてみると、中型の模様なら何でも元禄だそうだ。 一体誰に教わってきたものかわからない。 겐로크가 뭔가 하고 차츰 들어보니 중형문이라면 뭐든지 겐로크라고 한단다.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온 건지 모르겠다. 뭐야ちゃん, 겐로크가 노래를 깔아 오여시나사이? 네? 또 아내가 샤랬다고도 유. 아가야, 겐로크가 젖으니까 그만해, 응? 하고 언니가 세련된 말을 한다. そのくせこの姉はついこの間まで元禄とすごろくと間違えていた物知りである。 그러면서 이 언니는 얼마 전까지 겐로크와 스고로크를 헷갈리던 절부지다. 元禄で思い出したからついでに喋ってしまうが、この子供の言葉違いをやることはおびただしいもので、折々人を馬鹿にしたような間違いを言ってる。 겐로크로 생각나서 내친 김에 짓거려버리지만 이 아이가 말을 틀리는 이 일은 수두룩해서 때때로 사람을 바보 취급한 것 같은 실수를 한다. 火事でキノコが飛んできたり、お茶の味噌の女学校へ行ったり、불이 나서キノコが날아오거나お茶の味噌 유학교에 가거나
恵比寿台所늘어놓거나. ある時などは、私はわらだなの子じゃないわ、と言うから、よくよく聞き正してみると、裏棚とわら棚を混同していたりする。어떤 때는 나는 와라다나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해서 자세히 캐물어 보면 우라다나와 와라다나를 혼동했거나 한다. 主人はこんな間違いを聞くたびに笑っているが、自分が学校へ出て英語を教えるときなどは、これよりも滑稽な古病を真面目になって生徒に聞かせるのだろう。 주인은 이런 오류를 들을 때마다 웃고 있으나 자기가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때 등은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오류를 진지하게 학생에게 들려줄 것이다. 坊やは当人は坊やとは言わない。いつでも坊ばという。元禄が濡れたのを見て、元禄がべたいと言って泣き出した。坊야는 당사자는 뭐야라고 하지 않는다. 언제나 모바라고 한다. 겐로크가 젖은 것을 보고 괜히 차가워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겐로크가 冷たくては大変だから、おさんが台所から飛び出してきて、雑巾を取り上げて着物を拭いてやる。 겐로크가 차가우면 큰일이니 우산이 부엌에서 뛰어나와 걸레를 집어들어 기모노를 닦아준다. この騒動中、比較的静かであったのは次女の寸子城である。이 소동 중 비교적 조용했던 건 둘째 딸 승꼬양이다. 승꼬조와 무거우무기になって棚の上から転がり落ちたおしろいの瓶を開けてしきりにお化粧を施している。 승꼬양은 저쪽을 보고 선반 위에서 굴러떨어진 분가루 병을 열어 연신 화장을 하고 있다. 第一に突っ込んだ指を持って鼻の頭をキューッと撫でたから縦に一本白い筋が通って鼻のありかがいささか文妙になってきた。 제일 먼저 찔러넣은 손가락으로 콧등을 쓱 하고 쓰다듬어서 세로로 흰 줄 하나가 지나가 코의 존재가 약간 분명해졌다. 次に塗りつけた指を転じて頬の上を摩擦したからそこへ持ってきてこれまた白い塊が出来上がった。 다음에 칠한 손가락을 옮겨 뺨 위를 문질렀으니 거기에 더해서 이 또한 하얀 덩어리가 생겼다. これだけ装飾が整ったところへ下女が入ってきて坊場の着物を拭いたついでに寸子の顔も拭いてしまった。寸子は少々不満の体に見えた。 이만큼 장식이 된 마당에 하녀가 들어와 아가의 기모노를 닦은 김에 승꼬의 얼굴도 닦아버렸다. 승꼬는 약간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보였다.